전한길 대표님께서 부정선거와 반국가세력 그리고 초안전에 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9일입니다. 6월 3일 대선을 34일 앞두고 있는 날이죠. 대선 임박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대통령 뽑기 위한 투표,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고 그 투표가 우리나라 지도자 뽑는 거니까 너무나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되기를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현재 선관위는 너무나 국민들로부터 불신 속에 있고, 여러분들은 과연 선관위를 신뢰하십니까? 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5년 2월 1일 여론조사 공정에서 발표한 거라면 나는 선관위에 대해서 투표관리 이런 걸 신뢰한다가 49%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3월 14일에는 선관위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44%만 신뢰한다. 이 말은 심각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투표 관리는 단 한 표의 부정도 나오면 안 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단 한 표의 부정선거가 발견돼서 재투표를 해요. 그게 정상이죠. 따라서 우리 선관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러면 거의 99%가 신뢰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40%라는 것은 절반 이상이 우리는 선관위를 못 믿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선관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부끄럽다.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들인데, 그리고 투표라고 하기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불신해서 사는 게 뭘까? 그럼 돌아보고 전산화되는 것이 많은 국민이 불신해서 사는구나. 해킹 위험도 있구나. 그런 그 지적되면은 스스로 고쳐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독일은 그렇습니다. 독일은 대만도 마찬가지 전산화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그 나라들이 IT 기업이 없거나 또는 IT 산업이 발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대만은 여러분 전 세계 IT 세계 1등이에요. 반도체 쪽 1등 아닙니까? 그런데 전산화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전산한다는 것은 다들 전산 통계 조작이 있을 수 있고 해킹 위험이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할 수 있도록 가장 투명하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대만에서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듯이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하고, 투표 끝나면 투표한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개표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투표 참가인들 보는 속에서 다 보는 가운데서 투표한 이동 없이 거기서 개표하고 그 자리에서 집계를 가해요. 왜 투표한 이동을 없앴을까요? 혹시나 국민들 중에 또 불신을 살 수 있잖아요. 투표한 이동 중에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대만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게 대만이 홍콩이 제2의 중국이 돼가는 걸 보면서 대만이 우리 큰일 나겠다 싶어서 선거제도를 바꿨는데 놀랍게도 친중 정치인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모델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전한길이가 지난 2025년 1월 23일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저도 처음에는 오늘도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중에서는 전한길이가 부정선관위 이야기하네? 또 음모론 이야기하려나? 자, 음모론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좌파 탈출은 IQ 순서 차이다, 이 말이 있어요. 25까지 나눠준다, 아이고 좋아라 라고 무식한 사람을 생각했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이구 그 25만 나눠주는 거 누구 돈이지? 결국 내 호주머니에 나가는 세금이고 우리 자식 세대에 빚을 지우는 거다. 또 25만 다 똑같이 나눠주면 물가가 오르니까 결국 하나도 이익 되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IQ를 바꾸면은 20원 나눠주니까 아이고 좋아라. 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파적인 정책은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따라서 여러분 좌파 탈출은 IQ 순서 차이라 이 말이 있거든요. 부정선거 음모론 탈출은 바로
지식과 정보 습득 차이예요. 전환길도 처음에는 남들이 부정성 이야기할 때, 야, 요즘 세상 첨단 디지털 시대에 대한민국이 뭐 부정성 이야기를 왜 하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과 세력 척결하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탄핵을 계속하니까 이거 행정 운영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거 도저히 대통령이 돼가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대국민 호소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죠? 물론 그래서 야당에서는 내란이다 이래가지고 대통령 탄핵시켜버렸죠. 근데 저는 역사 강사단 말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반란이나 내란 일으키는 사례는 없어요. 대통령이 왜 내란 일으켜요? 그리고 내란이라 했지만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이라 덮어 씌웠지만 사실은 다 알려진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비상계엄을 막 10시 반에 선포했는데 어이구 군인들이 막 국회 왔다 갔다 하니까 큰일 났다 싶었는데 2시간 만에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했어요. 그리고 아침 6시간 만에 아침 해 뜨기도 전에 대통령이 오케이 비상계엄 해제해버렸어요. 부상자도 없고 유혈사태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저는 걱정했어요. 큰일 났다 이거 했는데 부상자가 하나도 없고 또 국회에 갔던 군인들 수도 알다시피 5.16 때는 거의 5만 명 갔어요. 12.12 사태 때 그 2만 명이 넘게 갔거든요. 군대 동원되는데 이번 비상계엄 때는 280명이 국회에 동원됐어요. 100분의 1밖에 안 돼. 실탄도 없어갔어. 그럼 뭐지? 이쪽에 한쪽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라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대통령이 내란을 선포할 리도 없고 내란을 일으킬 리도 없고 왜 그랬을까? 오히려 저는 대국민 호소용이다 라는 게 더 설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상자도 없고 밤에 일찍 잠든 사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중에 비상계 있었대. 뉴스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실탄도 없이 그것도 기껏이 280명밖에 국회 안 들어가고 이게 뭐 내란이냐.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국민 호소에 있다는 게 저는 더 설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 형사재판 중에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비상계엄 계기로 탄핵정국 2달 3개월 동안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저는 계몽령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야당이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29번의 탄핵 이거 몰랐을 거고 또 우리 엄마 전화 왔어요. 잠깐만요. 아까 안 받으니까 걱정해요. 매일 전화, 저희 어머니 시골에서 8 넘은 할머니는 혼자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아들 때문에 걱정합니다. 미안합니다. 엄마! 아니, 진짜 아니다.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으니까. 그래, 엄마, 나중에 끝나고 전화할게. 네. 미안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 체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반국가 세력이 뭐지? 라고 궁금했고 그리고 또 국회에다가 280명 군인이 동원됐는데 기업군이 근데 놀랍게도 선관위에 297명이 더 많이 갔단 말이에요. 왜 갔을까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되고 저는 그 속에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거 선관위가 비리 문제도 많고 그리고 선관위가 부정선거 대통령이 심지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이유가 있잖아요. 선관위 문제 있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공병호 TV, 레드 카르텔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음모론을 시작해서 이거 정부가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 채널 올렸어요. 그때 제가 이 말을 했거든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잡한 전사나 이런 거 하지 말자. 대만처럼 쉽게 하자. 수작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얼마나 건전합니까?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어머나 그 유튜브가 200만, 300만 조회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저랑을 고발해버려요. 네? 그때는 민주당 민자를 안 꺼낼 때였어요. 선관위가 문제가 많다. 우리 대만처럼 이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민주당
민주당에서 전환기를 고발했고 좌파 유튜브에서는 전환기를 음모론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작업으로 개표하는데 갑자기 수작업으로 야 전산한다고 전환기를 팩트체크를 넣어놨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제 영상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하자는 건 뭐냐면은 대만식으로 그냥 초대를 만난 순간 이렇게 투표하고 투표 끝나면 그 자리에서 투표할 이동 없이 개표하고 그 자리에 집계하고 전산하지 말고 이게 제 제안이었는데 놀랍게도 좌파 유튜버랑 민주당이 같이 움직였어요. 똑같이 전환기를 음모론자 말 꺼내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들이요 IQ가 50만 대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야 선관위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 불신을 많이 사고 있잖아요. 부정 의혹도 많다 하잖아요. 그러면 서부도 의혹이 많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환기가 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면 첫 번째 그래 선관위 입장에서도 열어봐라. 열어 보이면 되잖아요. 전환기를 넌 입은 안 입은 보이면 되잖아. 넌 입으면 돼. 그죠? 이게 사실관계 확인이잖아. 선관위도 그렇다면 열어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떳떳했다면은 국민 여러분 봤죠?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국민이 똑같은 제안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요 놀라운 반응이 나오잖아요. 고발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뒤로 민주당이 어떤 법안 발의했는지 아세요? 앞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징역 10년 이하에 처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좀 놀라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지난길 뭐 지금까지 음모론자로 했던 2030 청년 여러분 IQ 50만 대도 생각해봐요. 이런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면 까보는 게 정상 아니야? 음모론이라 하지 말고 음모론이라 하지 말고 너네 입은 안 입은 다 씨발 보이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면 아니 난 보여주기 싫어. 이거 여러분 틈짜는 놈이 범인인 거야. 고발하는 건 범인 아니야? 국민 여러분 2030 최대 지금까지 전환기를 음모론을 했는 사람은 당신도 알고 보면 의심에서 시작해서 확신으로 바뀔 겁니다. 오? 그래? 한번 찾아보자고. 자 받아 적으라고. 웨드 카르텔 왜냐고 할 때 웨드 카르텔 빨리 받아 적으라고 나 음모론을 하는 놈들 네 무식함의 증거를 보여줄게. 그동안 지난번에 사과를 해야 돼. 웨드 카르텔 적어서 두 번째 여기 있네요. 박주현 변호사 TV 박주현 변호사 TV 세 번째 공병호 TV 네 번째 민경욱 TV 다섯 번째 졸라 많아. 증거가 차고 넘쳐. 막 적었어요. 그거는 하나라도 보면 돼. 왜냐하면 전환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유명한 정치인이 저보고 전환길 방송에 나와서 자기랑 TV 토론하자고 제안이 왔어요. 네? 자기는 음모론이라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했지 아세요? 아니 이거는 TV 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금 문제를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거는 토론해야 돼. 정책에 관한 거.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정선거 있나 없나는 토론 주제가 아니고 너네 입은 아니면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거는 토론 주제가 아니에요. 증거 보여주면 된다. 증거를. 안 그래요? 증거가 있나 없나? 있다 하잖아. 금방 말씀드린 웨드 카르텔 박지현 변호사 TV 공병호 TV 민경 TV 보고 말하라고. 보고 나면은 아까 말했죠. 좌파 탈출은 IQ 순서 차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요 영상을 보기 전과 이후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음모론이 의심으로 의심에 시작돼도 확신으로 바뀔 걸 하잖아요. 이건 토론 주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5,300만 모든 국민이 다 이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설마 선관위가 국가 공무원으로 세금 받아가지고 우리 세금 내가 운영을 하는데 왜 이런 걸 제시고 자꾸 숨기려 하지? 여러분 선관위도 다른 사람들이 본인처럼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본인처럼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부정선거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거를 저지 부정할 수 있잖아요. 자 누굴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 조금 전에 전화 왔잖아요. 저희 어머니 80 넘었거든요. 여러분 80 넘은 할머니께서 우리 휠체어 타고 지팡이 짚고 투표하러 가잖아요. 왜요? 내 한 표도 도둑맞고 싶지 않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주권가진 국민으로서 투표하는 게 얼마나 신선하다고 늘 했잖아요. 이런 것이 도둑맞지 않도록 정직하게 운영돼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누가 부정선거를 저지르려 하고 조작할까? 이익을 보는 사람 있겠죠? 그것을 저는 역사를 공부하려면 여러분 나무를 이해할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장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보이잖아. 손바닥. 얘 지문이 머릿속 손바닥 보이잖아요. PPL 아닙니다. 가까이 가면 안 보여. 좀 머릿속 바깥에서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우리나라에 그렇다면 왜 부정선거 음놈이 누가 왜 저지르지? 조금 멀리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 수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반국가 세력 척기라고 했죠. 대통령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에 비해서. 그죠? 대통령 뭔가를 봤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반국가 세력에서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고 제2의 다른 나라 속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 놀라운 사실들 발견하지 않았나요? 자 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는 주장을 했거든요. 왜 반대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자체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대통령 탄핵될 수도 있잖아요. 탄핵되면 법치에 따라서 탄핵되면 누가 뭐라 하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 그런데 내란 수사권도 없는 공소처가 수사를 해요. 서부지법이라는 그것도 우리법연구회 국제기금연구회라는 좌파 사법 카르텔도 발견하게 되고 사법부도 이상해. 예?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재판 지원해주고 뭐 이상한 재판 막 나오잖아요. 언론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뉴스 언론사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비상기업을 가지고 왜 국민들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지? 언론 때문이에요. 언론도 그러다가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았냐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걸 가스라이팅이 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바라봤잖아요. 뭔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좌파 카르텔이 뭔가 거대한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심지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는 대통령 말도 그냥 자기들 몇몇 해버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2030 청년 세대들한테 묻고 싶어요. 선택적 분노하지 말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선관위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역사 강사를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정책을 한번 우리가 좀 멀리서 보면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 정책이 뭐예요? 하나의 중국이에요. 들어봤죠? 하나의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50개 민족이 있거든요. 한족이 제일 많고 하지만 하나의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소수민족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연변 자치족, 연변 조선족 자치족 없앴어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 없앴어요. 티벳 없앴어요. 홍콩도 영국으로부터 반납받자마자 바로 홍콩 중국으로 바꿨죠. 그때 중국이 했던 정책이 뭐예요? 바로 홍콩 여러분 미사일 쏴서 중국으로 바꿨어요? 아니잖아요. 알다시피 친중 정치인을 거기에 당선시키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민 정책을 펴요. 중국 사람 많잖아. 가라 이래서 그러고 투표를 해버려요. 그 사람 수가 많은 쪽이 이기잖아요. 중국이 돼버려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 몇 명 보냈는지 아세요? 1700만 원 투입시켰어. 우와 하지만 중국 인구는 15억이라서 아무것도 아니야. 1700만 원. 결국은 그렇게 해서 투표해서 신장 위구르 중국 다 돼버린 거예요. 불교 사원 다 불타고 지금 교회 목사님들 여기도 지금 교회입니다만 성당의 신부님들 절에 스님들 잘 봐요. 티벳 중국에 불교 있나 없나? 없어요. 불교 사원부터 불타고 교회 다 불타버렸잖아. 왜? 사회주의 북한도 똑같잖아.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이 뭐예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래서 아편 다 없애버린다고. 뭐 잘랐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간에 다 문 닫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잠깐만 중국 이야기 들어갈게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남은 게 누구죠? 대만이잖아. 대만을 먹으려고 하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는 거야. 그런데도 먹을 수 있어. 왜? 하나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 친구가 2명 옆에 더 있는 거야. 미 혼자가 아니고. 그게 누구였어요? 한국과 일본이 있는 거야. 한국에도 미군이 주더라고. 일본에도 미군이 주라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니까, 먹으려니까 대만에서 뭐라 선거제도 바꾼다 그랬죠. 사전투표 없앴어. 전사가 없애버리고 오직 수개표 수장을 하니까 친중 정치인을 투입 못 시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대만을 침공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옆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우스 코리아가 걸리는 거야. 그 다음 중국의 목표가 뭐겠어요? 사우스 코리아예요. 여러분들은 설마 이러겠지만 역사를 공부해보면 우리는 중국 역사는 어떻게 중국 애들은 중국 교과서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원래부터 수나라, 당나라 때 고려 조선시대까지 사우스 코리아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고 중국으로부터 언제나 이렇게 속국이었다고 배워요. 중국 애들은. 따라서 사우스 코리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국 애들한테는. 언제나 속국이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여러분 중국이라고 상상해보래요. 여러분 중국 인구가 15억이잖아. 우리나라는 5천만이죠. 몇 배가 많아요? 30배가 많아. 3배가 아니라 중국은 우리나라 남한보다 30배가 인구가 많아. 국토 면적은 남한보다 95배가 넓어. 자, 중국 입장에서 해석해볼까요? 사우스 코리아는 중국에 비해서 국토 면적은 거의 100분의 1밖에 안 돼. 인구도 30분의 1밖에 안 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이 한 100만 명 넘게 와 있다 그래요. 어떤 통계는 80만, 어떤 데는 100만 넘는다고 나오기도 하고. 억수로 많은 거 같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우리하고 중국은 클래스가 많이 달라요. 국토 면적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 옛날부터 우리의 속국이었던 나라. 인구도 3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 여러분이 시진핑이라면 또는 중국인이라면 중국 지도자라면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요 조그만 나라 묻고 싶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때 사용된 단어예요. 또 다른 말로 초한전이라고 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치는 거 미사일 왔다 갔다 전투기 날아다니는 거는 그건 전쟁이고 6.25 전쟁처럼.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래요. 내가 옆에 놓을 지배해보고 싶어. 이 새끼를 쭉 패가지고 지배할 수 있지만 그걸 남들이 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소리 소문 없이 이런 걸 내가 지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상상해보면 돼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첫 번째가 중국 입장에서는 친중 정치인을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친중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뽑히면 어떤 법을 만들까요? 친중적인 법안을 만들겠죠. 중국 사람들 많이 건너와도 돼, 한국으로. 예? 교육에 대한 혜택 많이 줘. 건강보험 혜택 다 줘. 점점 중국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 친중 정치인들은 어마어마한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을 거예요. 어떤 보도자료는 5조 원을 받는데 5조 원.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 정치인들한테 퍼부은 돈이 5조 원을 퍼부은대요. 그렇게 많은 돈을 여러분 전투기 가고 미사일 가는 것보다 5조 원 정도 투입해서 나만 먹이려고 생각만 한다면 싼 돈이죠. 5조 원이 아니라 50조 정도 집어넣어가 친중정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정치적으로 친중 정치인에서 정치를 중국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도 산업 스파이 보내고 부동산 중국 돈 많습니다. 부자만 3억이야. 부자만. 우리나라만 5천만 밖에 안 되잖아요. 중국 자본, 화폐 자본은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이미 여의도, 강남에 가면 많은 빌딩들 중국 빌딩이에요. 통계보세요. 아파트요. 우리나라 외국인 가격 중에서 거의 60% 이상 중국인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또 대기업에서 매물로 나왔거든요. 매물 나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잖아요. 지금 경기 안 좋으니까. 중국에서 그거 돈 많이 주겠다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업은 팔까요 안 팔까요? 팔겠죠. 가뜩이나 기업 부도나기 직전인데.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JTBC예요. 텐센트라는 중국 기업 IT 기업은 엄청나게 큽니다. 텐센트에서 부도나기 직전에 JTBC라는 방송국에 1,000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그 방송국은 누구예요? 그러면 왜 JTBC가 맨날 천안들 욕하는지 진짜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MBC는 그 텐센트랑 업무 협약 맺었잖아요. 왜 그렇게 아시겠어요 이제요? 여러분 이게 경제 투입 뿐만 아니라 우마오당 들어봤어요. 우마오당 모르면 좀 찾아보세요. 우마오당. 야 2030 청년들 너희만 똑똑하다고 했어. 공부 좀 해봐. 우마오당.
말인데 댓글 부대야. 그거는 중국 발표가 아니고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마우당이 몇 명 동원되면 댓글 부대가 여론 조작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여론 또는 뭐 뉴스 보면 밑에 댓글 있죠. 중국에서는 그걸 하버드대 연구 결과 적게는 수백만, 많게는 4천만 명이고 4천만. 우리로 치면 우와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인데 4천만이 댓글 부대라고? 중국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3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야. 그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 우마우당이 몇 만이라고요? 적게는 수백만, 많게는 4천만이. 여러분 우리나라 실제로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대박 전환길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랑 중국 국가대표랑 축구하는데 여러분 한국 이기기를 응원한다, 중국이 응원한다. 거기에 대해서 통계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네이버는 실명을 이제 공개하잖아요. 네이버는 한국 이기기를 응원한다가 94% 나왔습니다. 정상 아닌가요? 근데 다음 카카오에서는 그날 똑같은 시간에 중국 이기기를 응원한다가 91% 나온 거예요. 한번 말할까요? 네이버는 한국 이기기를 응원한다 94% 나오는데 다음 카카오에서 중국을 응원한다 91% 나왔다. 91%.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3천만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날 3천만 명 중에서 1,500만 명이 네덜란드에 서버를 두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거기에서 와서 댓글 달았다 이 뜻이야.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이 한국을 응원하기가 있나요? 중국을 응원하기 있나요? 뭐겠습니까? 그 서버만 네덜란드에 두서 건 실제로 중국 회사의 뜻이에요. 이게 여론조작. 봤어요 이제? 예? 중국 우마우당이 몇 만이라고요? 많게는 4천만 명. 4천만 명.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에 포털에 들어가서 뉴스 댓글 중에서 중국이 우마우당이 동원돼서 달지 않았다는 증거 있어요? 넘쳐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했으면 제일 먼저 제가 요구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댓글에다가 태극기나 중국 5성기 국정표기 되도록 해달라. 댓글 다는 사람들 최소한. 그거라도 제가 시행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 못해가지고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 또는 체제 전쟁 또는 초안전이다. 미사일 쏘면서 남의 나라를 먹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뭐라고요? 친중 정치인을 한반도에 보내면 되는 보내는 게 아니고 당선시키면 되잖아요. 돈 5조 캔줄 아까 내가 50조 정도 넣어가지고 그 나라 하나 먹는 거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저렴하죠? 두 번째 경제적으로 산업 스파이 기술 빼가는 걸 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투기, 부동산 사들이고 당하면 그리고 그 기업 아파트 누구게 되고 중국이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여론 조작 알겠어요? 지금도 마찬 어느 친중적인 당 찍어라 그렇게 나왔다 라고 지금도 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 댓글 속에 댓글을 보기 전에 항상 언제나 우마우당 중국 댓글 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좀 제가 뜬금없는 이야기 한 게 아니잖아요. 다음 카카오에서 중국 이기를 응원한다는 91% 나왔다니까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친중 정치인을 배치해서 중국의 유리한 법을 다 만들고자 한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투표를 통해서 그 산에 뽑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이제 답변하기 왜 성관이가 누가 이익보를 삽니다 그랬죠? 성관이가 왜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인 욕을 안 들어줄까? 이미 이거는 의혹이죠. 너무 비상식적이잖아. 아니 20문제 있으면 열어보자 하는데 부정성 의혹이 지금 너무 많단 말이야. 외드 카르텔, 박주현 변호사 TV, 공병호 TV. 공병호는요 채널님이 4번이나 됐어요. 부정성 의혹. 근데 성관이가 공병 고발 못해요. 여러분 최남길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보도에 의하면 공병호 TV 보니까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53명이 부정성으로 당선되어 있대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공병호 TV 보니까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53명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고발해야 될 거 아니야. 공병호 씨를 고발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럼 결국은 뭐지 하면 전남매도 그렇고 공병도 그렇고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성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고 고발을 발휘했어. 이 정도 되면 머리 IQ가 30만 되면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누가 잘못한다고? 덤장도 빈민 그 범인이잖아. 그렇다면 누구나 한건 앞으로 누가? 민주당하고 성관이가 한편이라는 뜻이야. 민주당이 그래도
찍었어. 알고 보니까 중국 공산당은 핵심이야. 그럼 이러면 미국이 아니면 우리나라 동맹이라 생각했어요? 이건 한미 동맹을 끝내라는 거야.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야. 이거는. 그러면 중국에도 간첩죄 중에서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간첩죄 개정에서 현재 간첩죄 북한 사람만 적용되잖아요. 중국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중국이 또 이런 짓 하면 군사기를 빼가고 우리나라 그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면 간첩죄에서 처벌해야 될 거야. 정당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게 개정하자면 어느 나라가 안 된다고요? 민주당이 반대했잖아. 민주당 답변하고 이 모든 국민이 다 알아야 된다고 그런 거를. 민주당 어느 나라 당이냐고. 빨갱이당. 민주당은 중국을 편들고 있는 당이잖아. 맞습니다. 반박해보라고요. 이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아니든 간에 국민의 양심으로 그동안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주장한 주의 내용이 뭔데요? 언제나 법치와 공정 상식 보편적 가치 주장했잖아.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왜 분노하지 않지?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답변해보라고. 당신들은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지 아냐고. 중국한테 나라 팔아먹자고 하는 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2035 먹고 살아야지. 우리나라 석유 안 받고 납니까? 지금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첨단 기술을 보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삼성, LG, 현대, 포스코, SK 전부 다. 이 청년들 일자리 하는데 그 기술을 중국을 빼돌리는데 간첩들 중에서 우리나라 기술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술 넘겨줘도 그냥 압도자가 어느 당이라고요? 민주당이라고! 뺑글 이야기 하잖아. 이게 음모론이야? 2035 청년들 IQ가 있으면 생각하고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답변해보라고! 우리나라가 좀 넘어가게 생겼다고! 부정성을 저지르는 새끼를 무조건 사형시켜야 된다고!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도에 보면 5조 원 중국인들이 현재 5조 원을 우리나라 투입하고 있어. 친중 정치인 당선시키려고 돈 뿌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입을 딱 시켜보면 모든 게 다 퍼즐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헌법재판소 왜 그랬지? 왜 그렇지? 민주당 끈앞풀이잖아요. 제가 헌법재판소 비판하니까 민주당 쫓아나기로 고발했잖아요. 아무도 말씀드릴까요? 헌법재판소 비판했는데 민주당 또 고발했다고. 한동종이라고 전부 다. 민주당, 공수처, 선관위, 헌재, 대법원까지 그럴지도 모릅니다. 내일 모레 지켜보면 알겠죠? 5월 1일 날 모모 사람의 적과 사범 누군지 말 안 합니다. 저는 적과 사범인데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 영상 보시는 거 2030 보고 있나? 그래도 나는 그 사람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가 다음에 자식 놓으면 애한테 그래 가르쳐. 사기쳐도 돼. 음주운전해도 돼. 공무집에 방해도 된다. 알았어? 그리고 가족들한테 쌀병해도 괜찮아. 아빠 씨발 새끼 개새끼 쌀병해도 돼. 엄마한테 그렇게 해도 돼. 학교 선생님한테도 쌀병해도 돼. 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 맞잖아.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를 선택한다면서 반박해보라고! 여러분 이것이 그냥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전쟁 진행 중에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가 왜 그러면 이렇게 선량한 국민들의 요구 깨끗한 공명성 가져가면서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선관위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왜 안 하냐? 이건 어혹이잖아요. 선관위도 이미 중국한테 넘어갔나? 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중국이 캐나다 공식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캐나다 정부가 발표했죠. 중국이 친중 정치인을 캐나다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캐나다뿐만 아니에요. 필리핀의 어떤 시장 당선인데 알고 보면 중국입니다. 알고 보니. 여러분 이게 전 세계에 중국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의 중국을 위해서 대만 먹으려고 하는데 한국이 걸리거적거리니까 한국을 먹으려고 하는 거. 이거 역사 강사로도 저는 그래도 아직 모르겠다면 본인은 양서류 깨구리하고 비슷한 생각이다. 깨구리를 찬물에 넣으면 펄쩍펄쩍 좋아요. 좋고 나다가 물도 온도 서서히 올리면은 결국은 뜨거워서 익어서 죽는데 저항을 안 해요. 왜요? 서서히 온도를 높이니까 그냥 적응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라 죽어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다가오는 대선은요. 제가
잡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제2의 홍콩, 제2의 신장 위구르 지역, 제2의 티벳처럼 불교 사원 다 불타고 교회 불타고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대선 후보들은 스스로 좌파이면서 우파인체가 왜 표를 얻으려고 거짓말을 졸라 많이 해요. 그걸 안 믿어요? 그것도 넘어가면 그게 말하고 뭐라 그랬죠? 좌파 탈출은 뭐라고요? IQ 순서라고. 또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본인은. 정신 차려야 돼. 이번 대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체제 전쟁이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난 70여 년간 평화롭게 살았잖아.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집중 정치인으로 집중 법廷이 만드는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일 4월 30일 날 우리나라 미군 해군성에서 장군인지 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해군력을 키워야 되는데 전 세계 군함을 수리하고 만들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밖에 없대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만했어요. 해군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중국을 막기 위해서 전제하기 위해서 그걸 기술을 가지고 대한민국밖에 없다면서 협력해야 된다고 어뢰 위치에 생각해서 대한민국이 갑이야. 그런데 조건이 있대. 우리나라에서 군사 기밀을 미국의 적이라고 해서 중국한테 넘겨준다고 의심스러우면 그걸 맡기겠어요? 안 맡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가 개구리 죽어가듯이 대한민국의 어느 순간 국민들은 제2의 홍콩 가보세요. 지금 수십만 명 2015년도에 노란우산 들고 홍콩 사람들이 시위했지만 이미 끝났잖아요. 깨구리 죽어가듯이 홍콩 그렇게 죽어가서 그 화려했던 무역도시 금융도시 홍콩은 지금 사라졌잖아요. 케이스에서 그 중국 시진핑 이야기하면 잡혀갔다잖아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이 결정이 바로 투표에서 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선관위를 그렇게 집요하게 부정선거를 조작해가면서 왜 그런 외부의 힘이 작용시키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친중 정치인을 당선시켜야만이 중국화시켜지는데 그 당선시키는 방법이 바로 선거를 통해서니까 반드시 가장 집요하게 선관위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뭐예요?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 땅땅 내버리니까 대통령도 탄핵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국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법 착하지 않아요.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을 잡아먹고 싶어. 사우스 코리아 메리트 나라야. 네? 서해안에 인공구조물 설치된 거 알아요? 네. 2030 청년 여러분, 지금 서해안에 중국이 인공구조물을 설날 몇 톤지 개소설 앞으로 10개가 뭔가 설치한다 하대요. 그거 중국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나? 왜 인공구조물을 잠정 수역은 어느 나라에 설치하면 안 돼요? 근데 중국 설치했잖아. 근데 그거 문재인 정부 때예요. 지금 계속 설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양식장, 양의장 만든 다음에 여러분 미사일 기지로 바뀔 겁니다. 남중국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딱 인공기 꽂아놓고 오성이 꽂아놓고 미사일 기지가 우리 서해안에 딱 들어선다고 중국에.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사드 없애야 된다고 하대요. 대선 후보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뭐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세미나 왔지만 현재 대통령 선거는 34일 앞으로 다가왔고 이 속에서 우리가 모르면은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전환길이가 돈 잘 벌고 인기 많고 내가 존경받던 내가 예능 프로에 여러 개 나갔어요. 셀럽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욕먹으면서 이렇게 이유가 전환길이 음모론자라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음모론자라는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 이제 봤으니까. 웨드 카르텔, 박주연 변호사 TV, 공병호 TV, 그 다음에 민경욱 TV 한번 보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다니까. 저는 5,300만 국민들이 다 보기 바라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체제전쟁, 자유민주를 지키느냐 무너지고 끝나느냐. 교회 목사님들, 성당의 신부님들, 절에 우리 스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TV에 보려고 얼마 전에 영화 개봉했잖아요. 본 후에프라는 영화. 거기 히틀러 들었을 때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교회를 쓰겠다 하다가 결국은 교수에 쳐졌잖아요. 그 뒤로 교회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도 곧 그래야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요. 최남길이가 미쳤다고 나와서 목소리 윤석열 제가 단순히 그냥 윤석열만 지키려고 탄핵받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제 여기에 또 나서고 있잖아요. 이 자유민주를 지켜서 우리 2030 세대들에게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흘린 땀 덕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이만큼 먹고 살만하잖아. 이런 자유함이 있는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물려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법치와 공정과 상식 물려주고 싶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악벌 당하면은 그 악벌 당한 사람 음악은 아닐 겁니다.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이거는 뭐 지지 방대와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 맺겠습니다. 부정선거 걸리거나 하면 무조건 사형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21세기 전에 부정선거가 웬 말입니까? 다시는 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되셔야 됩니다. 친구들한테 전해주세요. 매드카르테, 박주현 변호사 TV, 홍명호 TV, 민경호 TV 하나하나만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영도 PD 5월달에 영화 개봉 됩니다. 영화 다 보십시오. 이영도 PD 영화 개봉 됩니다. 다큐멘터리. 전 국민이 봐도 1000만 명을 펴 1000만 명이.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전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